춥고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이제는 짝꿍이 됐죠.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부 김영민입니다. 아, 깐부예요? 깐부가 그 친구 이런 뜻이기도 하죠. 짝꿍.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네. 이 얘기하면 또 웃을 수는 없는데 예. 어젯밤 11시 14분쯤에 일본 남쪽 우리나라와 가까운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네. 이 진도 6은 서 있기가 힘들고 창문 유리가 깨지거나 뭐 책상이 넘어질 수도 있는 네.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입니다. 엄청난 강도인데요. 이 지역에서 진도 6의 흔들림이 관측된 게 거의 처음이라고요? 네, NH가 보도하기로는 이 진도 6 흔들림이 관측된 게 1996년에 현행 지진 등급 체계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예. 일본에서는 이 지역 주변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왔는데 이번 지진이 그 전조는 아닌 걸로 기상청은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느낀 사람은 없었습니까?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규슈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16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아, 그래요? 울산이 8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부산과 경남에서도 흔들림 느낀 사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 지진 소식 속보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유튜브 실시간도 저희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얘기한 깐부 좋다. 이렇게 실시간 댓글 많이 남겨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깐부가 친구는 만나봅니다. 맞을 거예요. 저희가 무식하진 않았군요. 물어보셔서 저도 갑자기 헷갈렸는데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준비된 뉴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뉴스인데요. 국무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윤 대통령도 후보군을 폭넓게 추천받으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네.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신중해야죠. 그렇습니다. 또 신중하지 않으면 신중하지 않다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어제 근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던 저희 YTN 단독도 보내드렸는데요. 야권 인사 인선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또 부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새 총리로 박영선 전 장관, 새 비서실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예. 정무특임장관의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등 이렇게 야권 인사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오전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개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 이 세 사람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 대통령이 어제 말한 국민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취재를 안 했겠습니까?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들 뭐 박영선, 양정철 이런 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3명 모두 부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박영선 전 장관 측 언론과의 통화에서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다수의 측근들에게 어떤 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도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4가지 글자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 야당 파괴 공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예. 그리고 여권에서도 좀 보면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의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밝혔고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끔찍한 혼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기 귀국을 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좀 공교롭고
있고 네. 또 보도로 제목을 보면 오비 일학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박 전 장관의 총리 임명설 나오기 하루 전에 네. 박 전 장관이 조기 귀국을 알렸습니다. 지난 202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후에 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네. 16일 소셜미디어에 하버드를 떠나며라는 글을 올리고 강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귀국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글 말미에 곧 한국에서 뵙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사자성어까지 나오는군요. 깐부에 이어서 오비이라까지.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가졌는데 네. 국민이 표출한 총선 민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회초리를 들게 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사의 표명에 즉답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후임 총리로 훌륭한 자격을 가진 분을 고르기 위해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조금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지난 15일 주례회동에서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만남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법사위 자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이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사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예. 이번에는 법사위와 운영이 모두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총선의 민심이다라고 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다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간의 관례상으로 보면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제1당이 그리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의 체계 자구심사권 가지는 법사위원장은 2당이 나눠서 맡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관례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게 깨졌었는데 네. 180석 대승을 거뒀던 집권당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도 모두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후반기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개헌 이래 처음 있었던 일 이번에도 벌어질지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국회를 또 독단적으로 운영하려는 선언이다라면서 이거는 야당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게 폭주하겠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고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연일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야 합의로 이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게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오면 그때는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 의석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인데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특검 도입 추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제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이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지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고요. 네. 그러면서 공수처를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 국회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전 장관은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거고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네.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일본 소식인데 또 다른 소식이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저녁에 전화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전화 협의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 보도로 나왔었는데 네. 어제 이 두 양국 정상이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15분간 통화를 하고 네. 한일 관계 현안과 함께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네. 이 방미 결과와 미일 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공유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15분간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설명까지 다 했군요. 이 통역을 빼면 약 빠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7분이고 또 그걸 나누면 3분인데 이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 일본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도 더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네. 양국 관계를 더 탄탄히 하는 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북한에 대한 대응책 관련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네. 지금 한일 중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언론이 보도하기로는 개최 일정을 5월 26, 7일 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약 4년 반 만에 이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킹스맨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세요. 김영민 아나운서 잠잘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졸린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제가 샵 0945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서 잘 듣고 있다. 네. 킹스맨 화이팅 하면 저한테 커피 쿠폰을 주시는지. 그래요. 지금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PD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PD님께서 황당하다. 왜 저러냐. 지금 이러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킹스맨의 김영민 아나운서였고 이번 주에 청취율 조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으시면은 뉴스킹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도 말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예, 킹스맨 잘 보고 있다고. 도움은 안 되겠지만 김영민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 실시간에 많이 들어오셔서요. 김영민 아나운서의 얼굴 그리고 이 화사한 스튜디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